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 국민 총소득이 처음으로 4,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 3천 달러를 웃돌면서 1년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던 대만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이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 32,661달러 대비 2.6% 증가한 33,74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입니다. 35,000달러를 넘었던 지난 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를 한 것입니다. 2017년에 31,734달러로 3만 달러 시대를 연 뒤에 7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7년째 3만 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성장률도 1%에 그치는 등의 2%대의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서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 도달은 앞으로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GNI가 처음 3만 달러를 넘었던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1.03%인 만큼 소득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0년에야 4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가는데 무려 23년이나 걸린다는 말이에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뒤 3년 만에 4만 달러로 직행을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3만 달러대에 멈춰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더 늦기 전에 국민소득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면 1992년 처음 명목 GNI 3만 달러를 달성한 뒤 3년 만인 1995년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뒤로 잃어버린 30년 경기 침체와 고령화를 겪은 결과 아직도 1995년 수준의 GNI가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명목 물가를 반영한 성장률인 명목 GDP에 명목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한 명목 GNI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눠서 원, 달러 환율을 반영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달러화로 환산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 시 감소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소득은 빼고 우리 국민이 나라 밖에서 벌어들인 돈을 더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가 번 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1인당 개인 소득이 아니라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지난해보다 3.7% 올랐지만 지난해 환율이 1% 증가하면서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2.6%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2022년 1292원에서 지난해 1305.4원으로 1% 올랐습니다. 1인당 GNI는 원화 기준으로 2006년 2076만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2천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 2014년 3,080만 원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2021년에는 4,066만 원으로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한 후 2022년에는 4,249만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지난 2017년 31,734달러로 첫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도에는 33,564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2019년도에는 32,204달러, 2020년도에는 32,038달러,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35,373달러, 3년 만에 반등한 후 2022년도에는 32,661달러로 다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1인당 GNI는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는데
경제 성장률과 견줘서 3만 달러 시대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만 달러, 2만 달러 시대에는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각 6.14%, 3.63%보다 평균 1인당 국민소득 신장률이 각각 8.07%, 4.33%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3만 달러 시기 7년 동안 평균 1인당 GNI 증가율이 2.17%, 평균 경제성장률 2.27%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도 다시 대만을 제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대만 총계청이 공개한 대만의 1인당 GNI는 33,299달러, 우리나라는 33,745달러. 그래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만의 1인당 GNI는 33,565달러로 우리나라의 32,886달러를 20년 만에 앞지른 바가 있습니다. 대만은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인구 밀도, 경제 개발 모델,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우위와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해서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2.6%를 앞섰습니다. 양국의 경제 역전은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차이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만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1%에서 22년에는 34.2%로 5.1%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7.8%에서 25.6%로 오히려 2.2%가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대만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58.5%에 달합니다. TSMC의 시가총액은 이미 2019년도 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도에 대만은 글로벌 시총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에 TSMC를 비롯한 자국 10개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3곳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2023년 1인당 GNI의 세계 순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지난해와 비슷한 구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계은행 집계 결과 2022년 한국의 1인당 GNI 32,886달러, 이 순위는 9만 달러대의 노르웨이 1위, 룩셈부르크 2위 등에 이어서 25위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1인당 GNI는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누는 값입니다. 이는 국민 각자의 구매력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목 GNI는 그해 7월 1일 현재 추계 인구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1인당 GNI를 산출해 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NI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2,278조 원이었습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와 대만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앞순위를 주고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수 변화도 1인당 GNI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동성이 보다 큰 환율이 사실상 앞뒤 순위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